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상 IT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키보드 보기 위해 들어오셨죠?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클릭스에서 만든 파워 키보드 이거를 제가 주문을 하고 나서 며칠 전에 받았어요. 그래서 잘 활용을 해보고 있다가 영상도 미리 찍었었는데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조금 더 진지하게 써보고 나서 궁금하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전해드려야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전체 다시 촬영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클릭스에서 만든 이 파워 키보드를 제가 주문을 한 시점이 언젠가 찾아보니까 1월 4일 오전에 주문을 했더라고요. 새벽에 주문을 했어요. 그 나왔다는 소식이 듣자마자 그때가 제가 CES 때문에 이제 미국 갈 때였었는데 바로 주문해놓고 나서 가서 썼고 5월 달에 도착한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지만 조금 연기가 돼서 그래도 7월 초에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용해본 경험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 드리기 위해서 왔고요. 하나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사용했던 경험을 이야기 드리기 위해서 왔었는데 일단 이 제품은 블랙베리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나 한 번 정도는 써보셨던 분들 아니면 블랙베리를 내가 써보고 싶은데 이런 향수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기다렸던 좋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클릭스라고 하는 회사 자체가 클릭스 케이스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폰 밑에다가 여러분 붙여가지고 또각또각 누르는 물리 키보드를 쓰셨던 분들도 있으셨었죠. 이 클릭스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올해 초에 두 가지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파워 키보드 제품을 선보였고요. 두 번째는 아마 주문하셔서 기다리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클릭스 커뮤니케이터라 그래갖고 블랙베리를 다시 한번 살린 것과 같은 밑에 쿼티 키보드가 달려져 있는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죠. 곧 출시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이 파워 키보드를 구매를 했고 구매했던 이유는 하나예요. 아이폰과 갤럭시를 메인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다가 연결해서 쓸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매력적인 제품이었었죠. 그리고 나서 요즘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야, 여기 액정에 달렸으면 좋겠다.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제가 그 생각을 했었는지 지금부터 상자 안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봐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키감이 어떤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이기는 한데 충전기 기능까지 같이 겸하고 있죠.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써 있어요. 충전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고 2300 배터리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2300 정도면은 아이폰 프로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보통 4000이 넘어가다 보니까 50% 정도 충전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한 40% 정도 충전해 줍니다. 왜냐면 이 2300 중에서 500 정도는 이 키보드에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키보드도 될 수 있고 충전기 급할 때 쓸 수 있더라. 옆에 보시게 되면은 9개 디바이스가 연동이 된다고 되어져 있죠. 이게 처음에 발표했을 때는 3개에서 5개 정도? 그 정도밖에 발표가 안 됐었었는데 지금은 9개 디바이스까지 여러분들이 연동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폰만 되는 건 아니에요. 보다시피 맥세이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이폰과 착 하고 달라붙을 수는 있는데 갤럭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뒤에 자석을 해서 붙이시게 되면은 무선 충전 기능은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 예쁘죠? 원래는 뭔가 좀 씌워져 있는데 제가 벗겨서 그렇습니다. 자, 옆으로 빼도록 하고 속에는 충전 케이블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서 정도만 들어있어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빼서 보게 되면은 나머지는 이제 안 보셔도 되는데 이건 보셔야 돼요. 퀵스타트 가이드라고 써있죠. 처음에 갑작스럽게 요거 스티커 주고 어떻게 연결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방법은 쉽습니다. 키보드 전원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이거 슬라이드를 올리셔야 돼요. 이거 안 올리게 되니까 처음엔 못 잡아주더라고요. 얘를 올리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의 스마트폰하고 블루투스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천천히 설명할게요. 자, 외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감 상당히 잘 뽑았고요. 맨 밑에 보게 되면은 여기 USB 충전이 있고 여기는 전원 버튼이죠.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누르면 불이 들어오는 것들이니까 확인할 수 있고요. 뒤에를 보시게 되면 이 매끈매끈한 거 이거 제가 어디서 한번 느껴봤던 거더라 고민해봤었는데 예전에 블랙베리 손에 접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블랙베리 뒷면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약간 좀 까끌까끌하면서 좀 매력죠 이게. 나중에 반들반들해질 것 같기는 한데 뭐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죠. 뒷면에 클릭스 로고도 촌스럽진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붙여서 쓰다가 이렇게 올리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올라갔죠. 3단계로 올라가요. 둘, 셋. 이렇게 키보드를 쓰셔도 되고 스마트폰을 부착한 다음에 쭉 올려서 쓰셔도 되더라. 밑에 이 부분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 블랙베리 쓰셨던 분들이 미묘한 차이 알게 되실 텐데 이거 잘 보시게 되면은요 이 부분이 살짝 올라가 있어요. 여기는 살짝 내려가져 있고
위에 산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쪽은 올라가고 이쪽도 이렇게 올라가서 가운데 모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블랙베리의 특징이고요. 키보드 치시는 분 중에서도 눈 감고도 높이를 통해서 타이핑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매력적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키들도 쫙 배치가 되어져 있고 간격들이 좀 널찍널찍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손이 좀 크신 분들도 타겟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를 수는 있고 대신에 좀 어렵다 싶으면 손톱으로 눌러야 될 것 같습니다. 1부터 9까지 되어져 있고 이 페어링 버튼은 꾹 누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할당해 가지고 총 9개 디바이스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무게 안 볼 수 없겠죠. 공식 사이트에도 올라와 있지만은 무게를 한번 재보게 되면은 무게가 둘러섰을 때 187g 정도 나갑니다. 내릴게요. 제가 갖고 있는 아이폰 15 프로를 올렸었을 때 무게 봐보죠. 아이폰 15 프로 같은 경우에는 219 정도가 지금 나가죠. 케이스는 얇은 걸 끼운 상태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무게 자체가 상당히 나가서 부담이 되는 겁니다. 219에 더하게 되면은 400g짜리를 여러분들이 들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평소에는 떼고 다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장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붙이면 되죠. 붙이고 나서 밑에는 이 정도, 그리고 슬라이드를 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 정도 길이에 쓸 수 있고 더 올려도 되기는 해요. 이 정도를 추천을 좀 드립니다. 이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잡고서 타이핑을 하시면 되고, 그래도 필연적으로 자세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좀 살짝 받치고 있는 상태에서 타이핑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너무 무겁다 보니까 뒤로 이렇게 무게중심이 넘어가서 이건 좀 많이 좀 아쉬웠습니다. 물론 가로 모드가 되는 거는 상당히 신기하고 좋은 일이죠. 자, 이제 전원을 켰고요. 연결이 됐으니까 바로 내려오면 보이셨죠? 제일 좋은 거는 화면을 크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밑에가 가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살짝 위로 올려갖고 타이핑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됐죠? 한글 각인이 없어요. 그래서 자판을 외워서 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한글 자판 못 외우신 분들이라면 단점이 될 수 있겠죠. 저렇게 내리게 되면 지금 타이핑이라고 잘 들어가져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됐죠? 키감 부드럽고요.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가로 모드 보여드리게 되면 이 상태로 가로로 돌렸었을 때 화면을 널찍하게 쓸 수 있으니까 이때는 얘를 더 낮출 수 있어갖고 좀 더 안정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는 자주 쓰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가까이에다 제가 마이크를 대고 나서 마이크 소리 들어보도록 할게요. 마이크 또각또각 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죠. 네,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이래서 제가 또각또각 소리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렸었죠. 재밌는 게 백라이트 기능이 있습니다.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백라이트 밑에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버튼을 눌러서 백라이트를 끄고 킬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아까 전에 충전이 된다던데 왜 충전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충전이 안 되게 하고 있습니다. 충전 계속 돼버리게 되면은 배터리 다 가져가잖아요.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젠 키를 좀 알려드릴게요. 요 시스템 버튼하고 요 빨간 색깔 있죠? 얘 두 개를 같이 누르시게 되면 이제는 충전이 되는 걸로 바뀝니다. 자, 들어왔죠? 충전이 돼요. 평소에 여러분들 충전하고 싶지 않을 때는 이 두 개를 눌러서 꺼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키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영키를 바꿀 수 있는 건 요걸 누르셔야 돼요. 컨트롤 누르게 되면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한국어, 영어, 이모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게 해놨습니다. 만약에 쌍잠을 쓰고 싶다 이럴 때는 요 위로 올리는 화살표 얘를 누른 상태에서 누르게 되면은 쌍시옷 이런 식으로 해서 타이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를 눌러야지만은 쌍자음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스템 키하고서 위에 거 누르면 당연히 특수문자겠죠. 이렇게 특수문자를 쳐주는 것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저는 평소에는 뒤에다 놓고 쓰고 있지는 않고 그냥 얘만 손에 들고서 타이핑을 합니다. 사실 이게 더 재밌더라고요.
거치대 딱 세워놓고 난 다음에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9개까지 연동이 된다는 게 매력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TV하고 연결하게 되면은 TV 이것저것 검색하거나 할 때 이 키보드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VR 기기를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VR 기기에서 하나하나 눌러갖고 찌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서 이 키보드를 손에 쥐고 나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키보드 전용 앱이 있습니다. 클릭스란 이름의 전용 앱이 있기 때문에 이 앱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백라이트 밝기 조절한다든지 끄는 것도 여기서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 자, 이거 이렇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인지 쭉 내려가게 되면은 이게 할당하는 겁니다. 그 500mm 정도, 500 정도의 공간을 키보드를 위해 할당했다 했었잖아요. 난 이거 싫은데 여기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다가 여러분들이 바꾸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쭉 내려가면 키보드 레이아웃 바꾸는 것들이 US로 돼 있고 브리티시로 되어져 있죠. 나중에 한영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뭐 한글까지는 굳이 안 넣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나중에는 매핑할 수 있는 것들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딱 요 정도까지 사용하기에 좋은 서비스. 숏컷이 있어요. 이 숏컷이라고 하는 것들 단축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실행할 수 있는 것들 좀 편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저는 쓰면 쓸수록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죠. 솔직히 별로예요. 별로인데 계속해서 잡고서 뭔가 타이핑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기분. 자, 총평 내리겠습니다. 먼저 장점 이야기 드리면은 예쁘다. 이거 말고 또 없죠. 굉장히 예쁘다. 자꾸 만지고 싶다. 그래서 글을 저적 쓰게 만들게 되더라. 블랙베리 느낌처럼 또각또각또각 키보드를 누르는 것도 재밌습니다. 오타가 처음에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판 외우시고 익숙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점점 오타가 사라지는 마법과 같은 것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느리게 치다 보니까 빠르게 칠 수는 없거든요. 화면을 터치하는 것보다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느리게 치다 보니까 조금 더 생각하게 되는 재미가 억수로 있지 않을까, 이 생각 한번 해보고,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블랙베리 구매하고 싶으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르세요. 블랙베리 향수도 느낄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단점은 다들 이해하시는 것처럼 무게입니다. 무거워요. 이거 들고 있으면 상당히 무겁고, 얘랑 같이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들고 다닌다? 솔직히 들고 다닐 만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평소엔 가지고 다니다가 쓱 꺼내갖고 부착하는 정도, 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게만 좀 뺐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었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가격이 지금 기준으로는 15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주문했었던 가격은 12만 원 정도로 해서 제가 주문했던 가격은 11만 원 정도에 구매했었던 것 같고, 지금은 20% 세일하는 것 같더라고요. 20% 세일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15만 원 정도에는 구매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다가 배송비가 포함이고서 관세도 안 내다 보니까 딱 그 가격에 얻을 수 있죠. 그 가격에 쓸만한 장난감 정도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꽤 무겁다. 그래서 호불호가 확실하게 갈리는 제품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런 제품 기다리셨던 분들이라면 더 이상 망설일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괜찮은 키보드, 블랙베리 키보드 못 참죠. 그러신 분들은 바로 지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상 IT 여기서 얘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나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